아니지. 나 어릴 땐 저수지에서 놀고도 물에서 놀았으니까 라면서 안 씻었는데. 뭐 어때? 순식간에 열반에 들어 지글지글 굽히고 있는 불쌍한 축생들. 머나먼 외국까지 와서 증식하는 스펙터클한 생을 보내온 외래종 축생들의 삶이 프라이팬에서 끝나고 있었다. 밀물고기는 지느러미가 바삭하게 될 정도로 구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디스토마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병이 당신의 목덜미를 선명하게 핥겠지. 헌데 작다. 그렇지 않아도 별로 크지 않은 생선이지만 머리 잘라내고 손질했더니 상상 이상으로 작아졌다. 덕분에 햇밤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반찬 몇 개를 더 뜯어내게 되었다. 안에 소중한 식량이 제발 근처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얻으러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사실상 외지인에 가까운 웬 젊은 놈이 얼굴에 무슨 철판을 깔고서 어르신들에게서 식량을 갈구하겠는가. 흐흐. 생선들의 근엄한 화형식이 끝날 무렵 샤워를 마친 아연이가 옷을 입고 기어왔다. 언제 말린 거지? 이 모든 식재료에 감사하며 잘 먹겠습니다. 응? 바삭하게 구워진 쬐끄만 생선을 젓가락으로 발라낸다.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구나, 블루길은.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은 고소한 생선살이 입안에 부드럽게 퍼진다. 분명 맛있는 생선인 건 틀림없는 것 같다. 손질이 엄청 귀찮지만, 그러니까 낚시꾼 분들은 어서 이 빌어먹을 자식들을 많이 잡아 드셔주길 바란다. 정의를 위해서. 사실 방금 잡아 대단히 싱싱한 생선을 먹은 거니까 무슨 생선인들 이 정도 맛은 당연히 나겠지만 아연이의 젓가락 속도로 밀어 먹은데 아연이도 이 외래종이 마음에 든 모양이다. 생선 꼬랑지가 달려있는 인어가 생선을 잡아서 생선을 먹고 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동족 상장의 비극이라니. 그런 식단으로 괜찮은가? 쏘가리만 아니면. 쏘가리만 아니면? 아, 그러셔? 난 상관없는데. 한동안 바쁘게 움직이는 수저. 아, 너무 굶었다. 지금은 밥 먹는 것 이외에는 또 어떤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저기 아연아. 아까 전부터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니? 걔는 친구니? 물파스. 옆자리에 앉은 아가미가 달린 꼬맹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아연. 그리고 그럴 줄 알았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자. 난 가운데 손가락으로 안경을 밀어 올리며 면접관의 보스로 질문을 했다. 이름은 기억 안 나. 총체적 낭국이군. 직업은 없지만 취미로 인어를 하고 있어. 취미냐 그거? 몇 살이야? 그거 예쁘단 뜻이야? 아연이란 다른 의미로 대화가 안 이어진다. 난데없이 박상머리에 정자한 파란색 인어 한 마리. 아니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기 때문에 침착하게 기본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부터 주고받고 있다만 원래 시골에는 이렇게 인어가 많은 건가? 어릴 땐 한 마리도 못 봤는데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인어들이 증식해 마을을 지배하고 있단 말인가? 게다가 이놈도 이상한 옷을 입고 있다. 이럴 땐 같은 인어인 아연이가 어떻게든 해주면 좋겠는데 2층으로 가는 계단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포스. 아연이는 지느러미를 곤두세운 채로 계단 뒤로 들어가서 고개만 내밀고 있다. 위협? 저거 위협? 아연아. 역시 위협하는 것 같다. 같은 인어끼리의 영역 다툼인가? 일단 이 한 마리 늘어나버린 인어부터 어떻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넌 대체 여기 왜 있니? 동족을 먹는다기에 따라와 봤어. 동족? 손가락으로 구워진 생선을 가리키는 퍼런 인어. 어린애 같은 포동포동한 발에 고단한 푸른빛의 지느러미가 눈에 들어온다. 저건 혹시 남 프라이팬에서 화형을 당하고 있는 가엾은 축생들을 가리켰다. 저거 내 친구니? 응. 친구가 굽혀진다는 것 치고 참 해맑은 놈일세. 그리고 옆에 저건 내 삼촌? 아마?
과연 쏘가리에 이어서 블루길인가? 일단 우리말을 하는 걸로 봐서 외래종 인어라고 외국어로 말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모양이다. 근데 본인이 이름을 모른다고 하니 영어로 부르면 좀 어색하니까 뭐라고 부르지? 그래, 블루길은 우리나라의 이름은 널쩍 붕어였던가? 그렇다면 좋아, 널쩍아, 우리 집엔 왜 왔니? 이름 이상하게 부르지 마. 네 이름 너도 모르잖니? 좋아, 납작아, 우리 집엔 왜 왔니? 친구를 먹는다기에 왔어. 왠지 모르게 자신만만하게 납작한 가슴을 내미는 납작이. 넓적이는 싫으면서 납작이는 괜찮은 모양이다. 도대체 왜? 납작해서 그런가? 넓적이랑 납작이랑 차이가 뭔데? 사과해. 아, 둘이서 내 친구들을 잡아가서 먹잖아. 사과해. 생선 잡아가서 먹었다더니 말하는 생선이 와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참 세상 삭막해졌군. 미안하다. 아니 진짜 미안. 본의 아니게 친구나 다름없는 애들을 내가 동정이 나한텐 왜 안 줘? 나빠. 사과해. 그리고 나도 줘. 뭐 임마? 그러니까 즉 블루길 잡아먹는데 왜 블루길 인어인 자긴 안 부르고 우리끼리 먹느냐고 따지는 것 같다. 아 잠깐, 지금 내 머릿속이 괴슈탈트 붕괴 직전에 치달아. 난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면 아연이도 당연하듯 생선을 먹고 있었고 인어는 그저 인어일 뿐 생선 자체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생물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인어의 종류 또한 그저 대용되는 물고기의 종류일 뿐이고 그에 따른 공족 의식 같은 건 전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와 만난 적 없는 생명체인 인어. 상식에 얽매이는 것은 멍청한 일일지도 모른다. 논문 써둘까? 그럼 너도 주면 용서해줄 거니? 으아, 거기 살 많은 애를 줘? 삼촌이라며? 아마 아닐 거야. 그럼 뭔데? 친구? 우정이라고 하는 허상에 불과한 존재의 결말은 항상 그런 거야. 싸구려 우정이다. 난 굉장히 복잡한 심경으로 계단 뒤에 숨어있는 아연에게 간곡한 구원을 요청하는 시선을 보냈고 구원받지 못했다. 대단히 맛있다는 듯이 친구를 우적우적 씹어먹는 납작이. 이렇게 보면 분명히 그냥 겁나 귀여운 동네 꼬마나 다름없는데 하반신의 생선이고 삐죽삐죽한 지느러미가 달려있다. 그리고 난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다.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과학적으로 잘못됐다고. 납작이는 아무래도 그 저수지에 사는 인어인 모양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나 어릴 때 살 때는 이렇게 미확인 생명체가 가득한 동네가 아니었는데 빈말로라도 맑다고나 할 수 없는 저수지에 인어가 있다고 하니 전세계 인어공주 동화에게도 엿을 먹이는 상황이다. 하다못해 아연이가 살던 물은 맑기라도 했잖아. 방금 아연이를 저수지에 담그고 와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나저나 이 꽁맹이 때깔이 상당히 곱다. 파랗게 빛나는 지느러미가 멋진걸? 머리에도 삐죽삐죽한 지느러미가 돋아나 있어서 머리카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건 제외하더라도 평범한 기준에서 겁나게 귀여운 꼬맹이다. 분위기는 전혀 다르지만 묘하게 아연이 어릴 때랑 비슷한 것 같다는 기분도 든다. 아무튼 얘는 제법 어린 것 같고 다루기 편해 보이니까 아연이가 대답해주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어의 생태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할까? 좋아, 너희 종족에 대해 설명하려무나? 물에 살아. 지금 땅에 살잖아. 가끔 땅에서도 살아. 잘났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거? 진지한 표정으로 뜸을 들이는 납작이. 마침내 공개된다. 비밀에 쌓인 인어의 생태계가 드디어. 먹이는 사람 먹는 거 그대로 주면 먹어. 키울 생각 없다만. 나도 키워지기 싫어. 어라? 나 이미 밥 주는 언니한테 키워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밥 주는 언니가 누군데? 아무래도 난 인어라는 종족과 협상하는데 재능이 없는 것 같다.
난 아직도 벽 뒤에서 지느러미를 곤두세우고 있는 아연이에게 열심히 몸짓으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살려줘 아연아, 날 구해줘. 날 버리지 마 아연아. 지금 아연이가 곁에 있어주지 않으면 난 버티지 못할 거야. 갑자기 반응을 보이는 아연이 지느러미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고서 잠시 생각하다가 쓱 하고 내 옆으로 왔다. 좋았어, 살았군. 안녕, 쏘가리 언니. 아연이야. 저 오빠가 그러는데 납작이는 납작이래. 왜 내 이름이 납작한 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건데? 결국 납작이로 굳어진 듯하다. 자기 이름은 정말로 기억 못하는 건가? 생선 대가리 같으니. 몇 살? 오늘은 10살이면 좋겠어. 나도 내가 10살이면 좋겠다. 그 밖에 아직 기억나는 건? 글쎄. 아, 나 아마도 언니처럼 생긴 애를 낳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사기치지 마, 생선 대가리야. 마지막엔 그렇게. 응. 하지만 지금은 그냥 기분이 좋아. 언니도 좀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싫어. 납작이도 다 잃어버리기 전엔 무서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아. 응. 언니도 힘내. 잠깐만요. 저기 지금 저 대화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지? 내 머리가 딸려서 대화 못 따라가는 거 아니지? 아까부터 쟤네 둘이서 하는 대화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 혹시 그건가? 인어의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고작 인간족에 불과한 나는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 그러지 마. 인어와 인어의 대화를 관측할 기회를 박탈하지 마. 늘 느끼는 거지만 처음 만난 여자애들이 의기투합하는 속도는 정말이지 상식선을 넘어선다. 그 사이에 낀 남자는 그저 소외될 뿐. 흐흐.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또한 과학의 한계네. 근데 저 오빠는 언니 기억하는 거야? 응. 이상하다. 원래 그렇게 안 되는데? 그리고 납작이는 생선살을 발라서 숟가락에 얹어 아연에게 내밀었다. 생선이 생선을 숟가락에 담아 생선에게 먹여주는 초현실주의 작품이 눈앞에서 탄생. 그래, 완전 자매처럼 친해졌구나. 소외된 비천한 남정네 따위는 뒷전으로 사라져야겠지? 숨어서 죽일표 노래라도 부를까 보다. 오빠야도. 어? 다시 생선살을 숟가락에 얹어서 이쪽으로 내미는 납작이. 녹망울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있다. 안 받아 먹으면 심하게 상처받을 게 분명하다. 야. 그리고 오빠야. 난데없이 안기는 납작이. 더 더럽게 활기찬 녀석이군. 요즘 보기 드문 훈훈한 꼬맹이다. 난 보기 드문 꼬맹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으로 치아를. 잠깐, 이 꼬맹이 쪼는 힘이 잠깐 죽는다. 죽어. 이야, 허리 아프다. 갈비뼈야, 내장이야. 간신히 풀려났다. 제길 해맑은 얼굴로 아무런 악의 없이 날 죽이려 대다니. 이래서 인간의 근력의 10배인 인어 꼬맹이들은 아주 좋아 죽는구만. 죽어. 어쨌든 꼬맹이들은 아무 거로나 잘 웃고 떠든다. 나도 저런 순수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사회에 찌들어. 잠시 멍하니 중심을 잃어버린 세상에 현실을 한탄하는 생각을 하려는데, 아연이가 벽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뭐냐? 지금 간접. 어? 아니야. 아연이는 한동안 벽에 머리를 대고 있던 그대로 머리에 도달한 지느러미로 벽을 복붙고 있다가 10분쯤 지나서야 회복되었다. 무슨 발작이냐? 전부터 계속 신경 쓰여서 버틸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 저런 반응 보이는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뭐 어때? 그럼 바이바이. 또 봐. 그래 잘 가려무나. 그리고 언니는 힘내. 포기하면 안 돼. 납작이는 아연이와 완전히 의기투합한 듯
우리 집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노닥거리다가 저녁까지 얻어먹고서야 돌아갔다. 아무리 인어라고 해도 꼬맹이를 한밤중에 저수지로 돌려보내는 게 영 꺼림칙해서 물어봤더니 저수지에서 자면 아침엔 이불이 있어. 라고 활기차게 말하기에 그냥 보내줬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지만 꼬리로 중심을 잡고 통통통 0.5초 만에 바닥을 핥던 아연이와는 차원이 다른 균형 잡힌 움직임. 역시 젊은 것들은 대단하구나 싶다. 그런데 저거 괜찮은가? 정말 괜찮은 건가? 시골 마을 어귀를 인어가 다는 듯이 돌아다녀도 괜찮은 건가? 이 동네에서는 상식인 건가? 진짜로 내가 이상한 게 아닌 건가? 내일 블록에 얼려놓은 거 몇 마리 손질해서 어르신들 갖다 드리면서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인어가 돌아다니는 마을에서 블루길 인어와 대화를 하면서 블루기를 먹고 블루기를 손질해서 얼려놓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다니 복잡한 심경이군. 어쨌든 저길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이래서 애들은 마당에서 지느러미를 축 늘어뜨린 채 납작이가 통통 사라져간 곳을 멍하니 보고 있는 아연이. 지느러미 일부가 살짝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분위기가 왠지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 납작이랑 신나게 떠들어댔는데 납작이가 가는 모습을 쓸쓸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건 아연아, 너 혹시 같은 인어랑 만난 거 처음? 끄덕. 인어도 인어를 만난 게 처음이라니 생각보다 희귀한 게 아닐까? 원래 그렇게 희귀한 거야? 그래,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마. 아연이가 너무 쓸쓸한 표정을 지어 보였기 때문에 빠르게 물러났다. 왜 인어가 됐는지 물어봤을 때랑 비슷한 반응이로군. 나 뭔가 잘못한 건가? 나 때문에 제가 저렇게 서글퍼진 건가? 모르겠네. 들어가서 쉴까? 오늘도 피곤하다. 쉬고 싶어서 시골에 왔는데 오히려 중노동만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에고, 들어가서 쉬자. 내가 매우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집으로 도로 들어갈 거란 사실을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네는 미동도 없다. 자긴 들어가지 않을 거란 사실을 어필하고 있는 건가? 안 들어갈 거야? 조금 있다가. 그럼 먼저 들어갈게. 응. 아이네를 놔두고서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네는 마당의 탁자에 걸터 앉아 지느러미를 까딱거리며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사라질 것처럼. 아니, 그건 아니지. 불안한 생각은 불안한 정신 상태를 만들고, 불안한 정신 상태는 몸이 절호의 컨디션을 발휘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불안하게 한다. 들어와서 잠이나 자자. 시골의 밤은 대단히 어둡다. 개구리와 밤벌레가 판치는 계절만 아니라면 조용하기도 하다. 참고로 지금은 개구리와 밤벌레가 판치는 계절이라서 시끄럽지만 어쨌든 혼자 생각하기에 이보다 좋은 환경은 없겠지. 아연이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다. 설마 밖에 나가서 길을 잃거나 하진 않을 테고 아마 생각해보면 인어라고 하는 존재는 캐릭터성만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마이너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생선이니까 말이야. 예를 들어 고양이 소녀 같은 것과 비교해본다면 고양이는 기본적이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귀엽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다. 복슬복슬하고 따뜻하며 좋은 냄새도 나고 먹기보다는 애완동물을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인 것이다. 참고로 이건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발언은 아니다. 난 오히려 고양이를 대단히 불신한다. 그 수염, 발, 눈, 뭔가 구린 구석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사랑스러운 생명체가 진화론적으로 탄생하는 게 가능할 리가 없지 않은가. 아무튼 그러한 고양이와 비교할 때 생선은 미끈미끈하고 차가우며 비린내가 풍기고 기분적으로 먹는다. 맛있게 비늘을 벗겨서 후망대에서 썰어서 섭취한다. 흔히 애완동물용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식탁의 일부로서 사랑받는 존재이다. 더군다나 고양이의 귀처럼 일부만 적당히 섞인 게 아닌 하반신 전체가 생선이라고 하는 발상. 최초로 이를 생각해
넷을 옛날 사람들이 아주 중요시하는 그렇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이지 무지막지한 핸디캡이 아닐 수가 없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인어의 탄생에 대해 그 근원을 따져보면 미소녀를 그리고 싶었던 옛날 용자들이 변태라는 오명을 쓰지 않고 미소녀를 그리기 위해 하반신을 물고기로 만들어서 얼버무리는 용도였다는 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 반쯤 고양이로 만들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어째서 굳이 생선일까? 게다가 인어는 과거 전설 속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선박사고를 뜻하는 쉐린과도 관계가 깊다. 노래 잘하는 하반신 새인 여자가 배를 암초로 불러들여 난파시킨다는 전설의 그 세일의 말이다. 노래 잘하는 하반신 생선이 여자가 배를 암초로 불러들여 난파시킨다는 전설 또한 찾아보면 정말 많이 나온다. 사실상 유럽 계열 전설에서는 셰일은 인어로 묘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현실. 그렇다면 인어는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아닌 생선과 섞는 것을 선택한 것인가?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인어와 러블러브하는 전설이 너무 많다. 흔히 말하는 그건가? 치명적인 매력, 무시무시한 매력을 과시하는 존재가 인어라는 말인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탄생시킨 온갖 전설 속의 여성형 이종족들은 모두 성적 판타지식으로 생각해볼 때 어떻게 생각해도 마이너한 형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인어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에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참고로 나는 디즈니 때문에 인어를 좋아하게 됐다. 뭐 왜? 생각해봐라. TV의 여자 수영 선수만 나와도 부모님께서 황급히 채널을 돌려버리던 유치원생 시절. 디즈니 인어공주는 아직 수컷으로서 불완전한 소년들이 여체의 신비를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금 보면 순수해 보일 따름이지만 아니 말고 아무튼 이 수많은 의문점들은 나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임상실험으로서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인어 키우다 보면 알게 되겠지 뭐. 민물 인어지만 으유 이불에서 몸을 일으켰다. 머리 아파. 잠 깨기 직전에 폭풍 같은 스피드로 쓸데없는 생각이 전개되는 건 여전하구나. 이런 고속 사고가 시험 칠 때 가능하면 아쉬워하면서 옆으로 고개를 돌리니 아이는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내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옴으로써 인어가 무의식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아다닌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제법 몸부림쳤던지 이불에 비늘이 잔뜩 붙어있다. 고양이 데리고 잤을 때 고양이 털이 이불에 가득한 거랑 비슷한 비주얼이다. 어머나 젠장. 투명하고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비늘. 보통 생선 비늘과 비교할 때는 좀 더 두껍고 크다. 그리고 비린내는 오히려 좀 덜한 편인가? 비누로 잘 씻으면 안 날 것 같은 포스다. 몇 개 떼어가서 열쇠 고리로라도 만들어 볼까? 난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비늘을 걔의 주머니에 넣었다. 에고고. 이불에서 살짝 빠져나와 이불째로 다시 아연이를 휘감아버렸다. 생선 두루마리 김밥 세팅 완료. 간단하게 아침이라도 해서 아연이를 깨울까? 3분 만에 완성할 수 있는 간단하고 과학적인 레시피를 소개하겠다. 계란을 넣고 그 거룩함에 대해 정의를 표한다. 계란을 깬다. 분리주의를 표방하던 노른자와 흰자를 태초의 하나였던 한계야로 되돌린다.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1, 2분. 햇반에 한계야를 부어서 만다. 태초의 하나가 아니었던 계란과 햇반의 하나됨을 찬양한다. 전자레인지에서 1, 2분. 이제까지와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계란을 습하며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될 계란을 칭송한다. 꺼낸다. 운다. 마요네즈 간장 투척. 눈물을 닦는다. 말아먹는다. The Egg Mayo Special. 설거지거리라고는 수저밖에 나오지 않는 최고의 아침. 설거지를 하게 될 미래의 나 자신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아침. 이 얼마나 과학적인가. 고로 아연이를 깨우자. 일어나렴 아연아. 아침이다. 10분만. 벌써 9시다. 사실 8시지만. 시골이니까 지각하지 않는걸. 아니 지각할 수 있어. 왜냐면 넌 꿈을 향해 달려갈 시간에 꿈이나 꾸고 있으니까. 난 멋진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아니 미안.
흐물흐물 일어나 탁자로 기어오는 아연이 어제 아침이랑 비교할 때 머리카락이 무지막지할 정도로 헝클어져 있었다. 얼핏 보기엔 알기 힘들지만 지느러미랑 아가미도 좀 축 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연이는 반쯤 좀비 같은 상태에서 더 에그마요 스페셜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눈 감고서도 잘 먹네. 그나저나 오늘 아침은 영 상태가 안 좋은걸? 어젯밤에 제대로 못 잤나? 어젯밤은 안 재웠던가. 자지마. 스위스 농야 하늘소. 서서히 그 자리에서 허물어지는 아연이. 그리고 입을 감게 대굴대굴 구르더니 다시 한번 생선말이 김밥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옷구름이 상당히 헐거워진 탓에 막상 주목하고 보니까 이 녀석 정말 바람직하게 성장했구나. 아, 그놈 잘 컸네. 어쨌든 문제를 방치하는 건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난 아연의 옷구름을 묶고 주고자 손을 뻗었는데 번쩍? 정신을 차린 건가? 안녕 아연아? 휘둘러지는 거대 쏘가리의 꼬리. 하지만 입을 김밥이 되어있던 탓에 꼬리는 휘둘러지지 못하고 전신이 고속 회전하면서 아연이는 본의 아니게 내게 엄청난 몸통 박치기를 시전했다. 피할까 하고 피할 만한 위치를 순간적으로 파악했더니 내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방구석 뒤둥에 녹슨 못이 삐죽하고 튀어나와 있다. 그냥 맞아야 되나? 아니 뭐 꼬리에 비하면 별로 안 아프겠지. 가슴 쪽으로 돌격해 왔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등 쪽으로 부딪힐 모양이다. 의연한 자세로 찰지게 충격에 대비하려는데 시간이 멈춘다. 뭔가 이상하다. 아연이의 등짝에 뭔가 삐죽한 게 나와 있다. 지느러미 아닌가? 명백히 옷을 관통해서 나온 그것. 가시 약 10cm가 넘어 보이는 쏘가리 특유의 맹독가시가 으아! 내는 바로 앞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가시. 내가 몸을 날린 곳 바로 옆에 툭 하고 튀어나와 있는 녹슨못. 그리고 시간은 움직인다. 진짜로 죽을 뻔했다. 과학적으로 구마등이 보였어. 으아! 일생이 뗄 방침. 쏘가리 등지너름에 달린 맹독가시를 강구하다니. 그건 정말 사력을 다한 긴급 회피였다.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할 것이다. 됐어. 바닥에 그냥 떨어지는 아연. 완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는 아연이에게 등짝에 가시 관리 제대로 안 하냐고 쏘아붙여 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헝. 난데없이 내 눈앞에 덩그러니 놓이는 새하얀 허벅지. 부드럽고 매끈하고 어째선지 물도 약간 묻어있는 것 같고 그런 아무튼 허벅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판단하기 전에, 대체 아연이가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하기 전에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아연이의 새하얀 허벅지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응? 허벅지? 인어한테는 허벅지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아연이에게는 지금 허벅지보다도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없이 아연이와 마주 봤다. 양쪽 다 할 말을 잃은 침묵. 시선을 피하는 아연이. 그리고 그래 베어라. 그렇게 나의 의식은 또다시 어두운 심연 속으로. 눈을 떴더니 마룻바닥이 내 뒤통수를 강력하게 핥고 있었다. 내가 대체 왜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던 걸까? 일어나서 비몽사몽한 아연에게 밥을 먹이는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아연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서 생선 꼬리만 삐죽 내밀고 나 깨우지 마라는 포스를 마구마구 뿜어내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냥 놔두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서 그냥 멍하니 마당으로 나왔다.
매미소리 BGM으로 깔리는 평화로운 시골의 아침 풍경. 나른하고만 아침 안개가 좀 거친 시골의 아침이거는 요 며칠간 당초의 목적을 망각하고 전혀 힐링을 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힐링을 할 만한 여유가 생겼다 할 수 있거는. 좋아, 지금부터 뭐랄까? 밭에 나가본다. 좋아, 밭으로 가보자. 왠지 모르게 생명의 위협이 닥칠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 스펙터클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이 집에는 옛날부터 쬐끔한 밭이 하나 있었다. 수확물로 돈을 벌어들일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었다만 뒷마당에 채소 길러 먹을 정도는 됐었다. 밭을 습격하는 흉폭한 진딧물, 땅강아지, 배추벌레, 두더지와 벌했던 전투의 나란히 새록새록 떠오르는군. 그땐 나도 젊었지. 지금 그 밭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냥 이렇게 된 거 확인 좀 해보자. 어차피 잡초로 뒤덮여 있지 않았다. 완벽하게 정리된 밭. 홍성귀가 가득 돋아나 있다. 어째서? 누가 관리한 거야? 부모님도 안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살고 그냥 방치되었을 뿐이 옛 고향의 집. 집안은 물론 살 풍경이 있지만 먼지가 별로 쌓여있지 않았던 데다가 급기야 전기까지 들어오고 있을 때 눈치챘어야 했다. 비어있던 우리 집을 누군가 사용하고 있었던 건가? 대체 누가? 안돼, 의심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골은 우리 집은 너희 집, 너희 집은 우리 집? 배추.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니 밭에 돋아나 있는 건 배추였다. 된장에 찍어 먹든 국을 끓여 먹든 김치를 담가 먹든 마음대로 해라. 난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는다 라고 말할 법한 잘생긴 백치돌이다. 아니 뭐 어차피 사실상 방치된 땅이고 동네 사람 누가 사용하든 별 상관은 없다만 그래도 뭔가 찝찝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다. 대체 누가 저런 잘생긴 배추들을 길러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니 집안에도 제법 살림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것 같다. 먼지도 별로 쌓이지 않고. 그럼 아무도 없는 동안 여기 사용한 누군가는 비어있는 울 고향집을 별장으로 썼다는 말인가? 모르겠다. 좀 과학적으로 생각해볼까? 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추가 돋아나 있는 밭으로 발을 옮겼. 밭 한쪽에 쌓여있던 대량의 건초더미에서 뭔가 움직였다. 산 짐승이라도 들어와 있는 건가? 건초더미 뒤에 기척은 조금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야생의 기백은 건초더미 뒤에 있는 무언가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다. 계속 이렇게 기싸움을 해야 되나? 물론 고수들의 싸움은 오랜 탐색전 후에 일격에 결정되는 법이다. 근데 난 고수가 아니잖아. 난 옆에 굴러다니던 바람 빠진 낡은 공을 집어서 건초더미로 던졌다. 오라, 내 녀석이었구나. 고라니가 나왔다. 고작 고라니였나? 고라니 학명. 한국의 척삭동물 포유류강 소목 사슴과의 축생. 흉폭한 유해조수다. 그게 뭐 어쩌라고. 그 활동을 하다 보면 고릴라 같은 애들이랑도 대결해야 한다. 고라니 같은 애들이랑은 대결해본 적은 없지만 어차피 저런 고라니 따위 밤비에 불과한. 근데 저놈은 생긴 건 사랑스러우면서 못놈의 목소리가 저 따위인가. 게다가 산 짐승 주제에 도망칠 생각을 안 한다. 대개는 사람 보자마자 산으로 주랭랑 치지 않나? 아, 뒤쪽이 담으로 막혀있구나. 고라니는 서전트 점프가 3m를 넘는다고 하지만 우리 집 밭의 담은 그보다 더 높다. 애초에 산에서 축생들이 내려오는 걸 방지하는 담이거든. 오, 무서워. 고라니가 이쪽을 바라보며 포효한다. 뭐 TV 프로그램에서 허구한 날 다치는 걸 사람들이 돌봐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고라니가 아니다. 어떻게 할까? 아까도 말했듯이 고라니는 흉폭한 유해조수다. 한 마리만 내려와도 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경제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멧돼지보다도 더 흉폭한 녀석들이다. 멧돼지는 내려오면 밭의 일부분을 그자 그대로 붕괴시키고 돌아가지만 고라니는 한 입씩 뜯어먹는다.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모조리 한 입씩 뜯어먹고 돌아간다. 농사짓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RPG 게임에서 별로 세지도 않으면서 아군한테 독을 걸어 말로 돌아가게 만드는 몬스터와 같은 그런 흉악한 놈이다. 그리고 고라니는 맛있다 한다. 먹어본 적은 없지만 맛있다고 한다.
아니 그건 전제 상황이고 딱히 굳이 잡아먹을 생각은 없다. 우연히 차로 치였다면 모를까. 그러면 난 말없이 뒤로 돌아 밭에서 나가기로 했다. 내가 밭에서 나오면 저놈만 알아서 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과학적으로 쓸데없는 싸움만 피한다. 그렇게 무적. 야생동물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 그런데 웬 살기? 난 다시 뒤를 돌아 고라니가 달려들었다. 어째서 저든 점프 3m의 도약력으로 이쪽을 향해 달려드는 고라니. 입에서 튀어나온 두 개의 무시무시한 송곳니가 눈에 들어온다. 와우, 고라니 이빨은 멋진걸? 난 어디까지나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침착하게 대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서 옆에 있던 아주 두꺼운 나무 판자를 들어 가드를 올렸다. 상황 분석. 아마도 고라니가 달려드는 건 내가 뒤로 돌아섰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야생동물은 상대가 뒤로 돌아서면 대개는 달려든다. 게다가 저 고라니는 회로가 차단된 것 때문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이다. 내가 그걸 깜빡했구나. 쳇. 그리고 고라니는 내가 가드를 올리길 기다렸다가 그 나무 판자째로 날려버렸다. 와우, 무서운 힘. 역시 야생동물은 얕보면 안되는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내 몸은 나무 판자와 거의 혼연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그대로 뒤쪽으로 전달. 내 몸은 창공을 비행한 대신에 충격은 좀 덜 먹었다. 땅에 떨어져서 아프긴 하지만 판자가 부서졌다. 이젠 뭐 고라니가 아니고 무슨 늑대 같은 으르렁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며 사방팔방으로 튀어다니는 고라니. 꼬라지를 보아하니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계속 달려들지 않을까 싶다. 지금 상황에 보조를 시도하면 틀림없이 등 뒤를 공격당한다. 야, 미친. 눈이 완전 맛이 갔군. 사람 하나 잡고 왔나? 아마 10초 안에 내 쪽으로 다시 달려들 확률은 87% 이상. 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3%. 난 가운데 손가락으로 안경을 밀어 올리고 주변을 살펴서 봤다. 주변에 딱히 막을 게 없었기 때문에 난 옆에 놓여있던 벽돌을 집어들었다. 달려들어오는 고라니의 앞면에 인간의 건설 기술의 정수를 담은 이 콘크리트제 벽돌을 꽂아주리라. 난 벽돌의 그립을 조정하면서 사방팔방으로 튀어다니는 고라니를 주시했다. 눈 마주쳤네. 시끄러. 달려드는 고라니, 휘둘러지는 벽돌. 고라니의 움직임은 내 동체 시력을 쉽사리 초월했지만 안타깝게도 투첩 병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듯 굉장히 쉬운 궤도를 따라 달려들고 있었다. 팔은 이미 충분히 휘둘러졌고 이제 손을 놓기만 하면 벽돌은 내 손을 떠나 고라니의 면상에 사각형의 자국을 내줄 것이다. 각도상 오차 없음. 고라니의 궤도는 여전히 직선. 아름답고 새빨간 불꽃놀이가 되거라. 다만 고려하지 못한 상황은 고라니의 운동 에너지를 벽돌 하나로 상쇄할 수 있을까라는 점. 약 이 일격으로 고라니에게 기절 판정이 들어가더라도 운동 에너지가 제대로 상쇄되지 않는다면 회피 대신 반격을 시도하느라 몸을 크게 움직일 수 없는 나는 고라니와 충돌하며 막대한 데미지를 입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기까지 0.1초가량 소요된 것 같다. 역시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두뇌는 시간 감각의 연장마저도 불러오는구나. 그리고 최후의 격이 될 단 한순간의 공방이 서로에게 장렬하는 바로 그 순간 나와 고라니는 동시에 판단력을 잃었다. 난 벽돌을 투척하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고 고라니는 급정거를 하다가 돌진하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져 대굴대굴 굴렀다. 뭐야 이거. 영문을 모르겠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몸이 떨린다.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내가 무슨 짓을 당한 거지? 난 이러한 감각을 알고 있다. 이건 예를 들어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를 보고 볼 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안 들었지만 밤에 자려고 불을 끄고 이불에 들어가는 순간 갑작스럽게 공포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떠올라 식은땀을 줄줄이 흘리는 그때와 비슷한. 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고 무표정의 아연이가 서 있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입모양을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그리고 지금 아연이 하반신이 이건 도경에게 손대지 마! 쟤는 손이 없잖아.
오줌을 지리며 팔딱팔딱 뛰다가 산으로 뛰어가는 호랑이. 그것은 그야말로 싸움의 징계, 아니 사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 그것이 너의 눈높이다. 오, 멋진 싸움이었다. 강적이여, 다음에 또 붙어보자고. 가 아니라 대체 아연이가 지금 뭘 한 거지? 난 그대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헐. 어떡해, 도경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이상한 짓 안 당했어? 평소의 목표정은 엿바꿔 먹은 수준으로 캐릭터를 붕괴시키며 미친듯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아연. 그래, 달려오고 있다. 다리로. 다리가 익숙치 않은 듯 허우적거리다가 바닥에 엎어지는 아연이. 하지만 내 뇌는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괜찮냐? 어떡해. 안 물렸어? 안 물렸지? 안 물렸지? 도경이 피부가 살색으로. 원래 살색이다. 흙 묻은 얼굴로 난동 부리지 마. 바닥에서 엉금엉금. 안 돼. 웃음 날 것 같아. 식할 것 같아. 싫어. 어떡해. 119. 누가 좀 도와줘요. 아연이 이 말을 가볍게 쳤다. 안 다쳤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 좋아, 이제야 캐릭터가 돌아왔군. 아, 초저주파였구나. 초저주파란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훨씬 진동수가 낮은 소리를 말한다. 음량이 작은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는 대략 16Hz에서 20,000Hz 정도, 즉 16Hz보다 진동수가 낮은 소리는 인간이 들을 수 없고 이를 초저주파라고 한다. 흔히 초음파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시겠다.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이 초저주파가 발생하게 되면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분명 인간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는 착실하게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랑이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인간이 단지 무섭다, 깜짝 놀랐다 같은 것을 제외하고 서라도 다리가 흘리면 오줌을 지리며 극도의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호랑이의 표에 패닉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진동에 초저주파가 포함되어 근육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흔히 무협소설 같은 데서 묘사되는 살기라는 걸 초저주파로 재현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지. 뭐 초저주파라고 해도 그 진동수에 따라 꼭 공포의 감정만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다. 이걸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동물도 있다고 하니까, 물론 인간이 초저주파를 들을 수도 없는 마당에 그걸 입으로 발성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근데 넌 인간이 아니지? 좋았어.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예로부터 인어는 목소리가 무기라는 전승이 많다. 인간이 들을 수도 발성할 수도 없는 진동의 소리를 내서 상대를 위압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건 충분히 무기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해. 역시 인어는 대단한 생물이었어. 논문에 추가할까? 딱히 쓰고 있진 않았지만. 도경아, 어? 나 이상해? 굉장히 이상해. 그래? 온몸의 지느러미를 쭉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이는 아연이. 왜 저러냐?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영문은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 생각한 걸 그대로 말하기로 했다. 아연아, 나 아연에게 지금까지 이상으로 관심이 생겼어. 얼굴이 빨개지는 아연이. 좀 더 가까이에서 아연이를 계속 관찰하고 싶다. 그리고 논문을 쓰게 해줘. 휘둘러지는 꼬리를 간신히 피하면서 생각했다. 난 아직 인어란 생물을 이해하기는 한참 멀었구나 하고. 어라, 잠깐만. 분명히 초저주파 이외에 엄청난 사실을 알아낸 게 하나 더 있지 않았던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릴 턱이 없는 것이 기억나지 않고 있었다. 왜 영문을 모르겠어? 마당에 똑바로 선 상태로 고개를 하늘로 쳐들면 태양빛이 수직으로 내리꽂혀 내 눈을 쑤셔버릴 정도의 시간이 되자 아연이는 다시 잠들었다.
얘 묘하게 자주 잠드는 것 같은데 원래 인어는 자주 자는 것이 생태인가? 실험해볼까? 자는 아연이의 뺨을 쿡 찔러봤다. 제트가 하나 또 늘었군. 또 찔렀다. 어떻게 재밌어? 이대로라면 난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진화해버릴지도 모른다. 아가미를 당기면 어떻게 될까? 헐. 아가미를 다시 당겼다. 아무래도 아가미가 한 영키인 듯하다. 뭐야 이거? 무슨 메커니즘이? 그럼 아연이도 잠들어 버렸고... 이젠 뭐하지? 오전에 졸린 아연이를 막 굴렸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재워두고 싶다. 그럼 모처럼 이렇게 됐으니 아연이 데리고는 하기 힘든 짓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좋아, 산에 가자. 나 짤막하게 쪽지를 남겨두고 집을 나왔다. 인간은 왜 산에 오르는가?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던 모 유명한 산악가는 하도 많은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오자 너무 귀찮아진 나머지 그런 대답을 했었다고 한다. 콘크리트 숲에서 서식하는 현대의 인간들은 자연의 숲에서 건강을 찾기 위해 오른다. 원래 숲에 서식하는 분들은 뭐 그게 삶의 방식이니까 오른다. 그럼 나는 간단하다. 거기에 생물이 있고 지학이 있고 과학이 있으니까 그리고 물리는 내가 일으킨다. 뭐? 왜? 전공 부문 제외하고는 얕은 지식과 흥미와 쓰잘데기 없는 행동력만을 갖춘 이과생을 얕보지 마라. 지금은 여름이고 이곳은 시골이고 엎어지면 또 닿을 곳에 산이 존재한다. 사실 집 뒷뜰에만 지나가도 그냥 산이지. 이과계 소년에게도 이 정도로 두근거리는 상황은 별로 없다. 안타깝게도 잠자리채는 갖고 있지 않지만 뭐 어때 꼭 잡아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수지에 도착했다. 산책로와는 반대 방향이지만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어 저수지로 왔다. 언니를 데리고 도달하기는 그리도 힘들었던 저수지. 혼자 걸어가니 너무나 쉽게 도착해버린 데에 약간 복잡한 감정이 느껴진다. 세상 다시 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무작정 아연이를 담글 만한 수질이 아니다. 아니 뭐 걔가 멋대로 들어가긴 했지만 다음에는 줄낚시라도 만들어 와서 저수지에서 블루길이나 낚아볼까? 블루길은 AI가 워낙 단순해서 대충 낚아도 걸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에서 챙겨온 과자 부스러기가 담긴 봉지를 흔든 인어가 등장한다. 굉장하지? 시골길 필드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리젠되는 상황에 익숙해버린 나 자신이 싫어진다. 우와, 과자다. 소리로 팔짝팔짝 튀어오르는 납작이, 웨이브진 물빛, 머리카락과 지느러미가 마구 흔들린다. 아이언이와는 달리 그 외에는 흔들리는 게 전혀 없지만 방금 전까지 물속에 있었던 게 분명한데 대체 왜 머리카락이 저렇게 찰랑거리는 걸까? 지느러미와 동급으로 취급하나? 진흙투성이가 된 고급스러운 옷이 왠지 애처로 보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먹을 거 받아먹는 동네 강아지 같다. 생소이지만 안녕 납작아, 오늘도 납작하구나. 납작이? 그거 누구? 너 그리고 보니 그렇게 불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어제다. IQ 몇이냐? 인어라는 것들은 죄다 IQ가 낮은 건가? 안녕. 그럼 난 오늘도 납작이로 할게. 오빠야는 누구? 바로 어제 밥까지 먹여준 사람 얼굴은 기억하는 편이 사회생활에 좋지 않을까? 혹시 아는 사람이야? 응, 아는 사람이야. 아무래도 이 생선대가리의 기억을 되살리는 건 무리인 것 같다. 저수지에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회행해 버린 건가? 역시 어린아이 두뇌 발달과 성격 형성에는 주변 환경과 부모에 대한 애착 형성이 극히 중요한 모양이다. 자, 우선 재물에 바쳤다. 높이 들었다. 과자 부스러기가 담긴 봉지를 잡기 위해 꼬리로 팔짝팔짝 튀어오르는 납작이. 바로 넘어지던 아연이에 비해
극히 숙련되고도 안정적인 동작이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안타깝게도 서전트 점프가 20cm가 최하된다. 닿으려고 할 때마다 발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사정거리를 확실하게 벗어난다. 왜 그러니 받아가렴? 안다. 자꾸 높아져. 난 할 수 있어. 좀 더 자신을 믿는 거야. 아, 올려간다. 그냥 주자. 자, 먹으렴. 할 수 있어. 동정하지 마. 이래서 어른은 질자떼기 없는 자존심이다. 방심했구나. 빼앗겼대요. 빼앗겼대요. 얘 해도 되나? 어떻게 되지? 아동학대? 동물학대? 맛있어. 마치 감자를 잘게 썰어서 설탕을 뿌려 고온의 기름에 튀긴 것 같은 맛이야. 고구마. 그래, 감자로 해둘게. 비겁해. 동정하지 마. 이래서 어른은 하지만 입은 웃고 있다. 정말 애들은 이런 거 하나로 무지막지하게 기뻐하는구나. 뺨을 햄스터처럼 부풀린 채 비닐 봉다리에 들어있는 과자 부스러기를 우적우적 씹으면서 납작이가 물었다. 근데 오빠야, 어디 가던 길이었어? 산에 왜?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산이 왜 거기 있어? 옛날에 이 주변이 지각 병동으로 인해 집안이 융기돼서 윤기가 뭐야? 침강과는 반대로 집안이 침강이 뭐야? 응? 침강이 뭐야? 얘 패도 되나? 아니, 애초에 꼬맹이에게 지구 과학을 가리키라고 하는 건가 지금? 그러니까 침강이란 외부의 힘에 의해 지면이 낮아지는 현상을 윤기랑 침강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윤기랑 침강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신선한 배틀이군. 윤기가 이겼으니까 산이 생기지 않았을까? 윤기가 이겼는데 왜 산이 생겼어? 아이들은 몰라도 돼. 어른들은 항상 그렇게 세상의 어둠을 감추려고 해. 이래서 어른은? 침강과 윤기가 세상의 어둠이 되냐? 이놈은 절대로 이과라 보내선 아니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난 산에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우와, 나도 갈래. 그래, 따라오렴. 갑자기 표정이 굳는 납작이. 왜 저래? 왜? 전에 누군가가 과자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아저씨는 변태니까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 난 아저씨가 아니니까 괜찮아. 그렇구나. 오빠야는 아저씨가 아니라 오빠야니까 유괴범이 아니구나. 그럼 따라갈게. 이렇게 단순할 수가. 아니, 그러지 마. 원래 따라가면 안 돼. 생각해보면 대체 누가 인어를 유괴해 가서 돈을 요구할까 싶기도 하지만 미국 비밀단체 같은 데서 데려갈지도 모르겠다. 우리 집 뒤에 있는 밭은 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길이다. 옆에 개건물도 내려오고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 는 개뿔 덕분에 밭이 야생동물에게 습격당하는 일이 잦다. 유기농 채소를 길러먹는 데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뜻이다. 밭에서 쓰이는 도구들을 넣어두는 창고를 지나 산으로 들어가려다가 창고에서 도구라도 챙겨갈까 하고 창고 문을 열었더니 누가 나의 잠을 깨우느냐. 창고 문을 닫았다. 우와. 오빠야, 방금 그거 뭐야? 그거 뭐야? 가져가도 돼? 손대면 죽여버린다. 우와. 창고 안에 거대한 장수 말벌집이 붙어있다. 주민이 좀 적다면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안타깝게도 저 벌집은 인구 과밀 현상을 몸소 체현하고 있다. 분단의 심장이다. 건드리면 세계 최악 비갑 사단의 무시무시한 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벌집 또한 중요한 영양 공급원임은 틀림없고 저만한 벌집을 한약방에 팔아치우면 알바비 정도는 나오겠지만 내게는 그러기 위한 기술도 지식도 없다. 신경 쓰지 말고 지나갈까? 그리하여 집 뒤에 밭을 통해 입장한 더 산첸. 도심지에 완전 개발된 산과는 다른 시골의 산. 약간 풀이 눌러져 있을 뿐인 곳이 유일한 산책로다.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간 길을 잃어버리기 딱 좋지만 뭐 어쩌라고. 나 어릴 때 여기 살았는데.
현지 출신자를 얕보지 마라. 근데 불만인 게 하나 있다. 오빠야 느려. 완전 느려. 다슬기보다 느려. 산길 옆에 흐르는 계곡을 무서운 속도로 거슬러 오르는 납작이. 빠르다. 엄청 빠르다. 뭐냐 저 흐르는 강물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은 꼬맹이는. 그러고 보니 아연이도 저 비슷한 거 할 줄 알았지. 거슬러 올려 보낸 적은 없지만 한번 시켜봐야겠다. 게다가 깨끗한 애국수 계곡물에 몸을 담금으로써 진흙도 순식간에 세척. 대체 무슨 옷이야 저거? 비겁하다. 육지로 올라와. 안 속아. 오빠야가 물속으로 들어와. 챗. 안 속는 건 생선대가리 주제에. 미친듯이 무에서 튀어오르며 저만치 올라가 버리는 납작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신경 쓰지 말자. 인어가 물에 사는 건 당연한 거지 뭐. 난 느긋하게 올라가기로 마음먹고선 바닥에 떨어져 최후의 단말말을 지르고 있는 낙엽을 사뿐히 들여밟았다. 개발되지 않은 시골에 사는 상상 이상으로 난공불락이다. 걸리면 대단히 아픈 가시덤불 패밀리는 물론이고 풀이 자라서 길을 통째로 가로막아버리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뭐 길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그냥 계곡 따라 올라가 버리면 편하지만서도. 아 장비 좀 챙겨올 걸 그랬나? 하다못해 나치다도 가져올 걸 그랬다. 자꾸만 길이 막힌다. 이상하군. 전에 아연이 보러 갈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풀이 이렇게 자랐나? 계곡 따라가는 납작이는 편하겠군. 하반신 생선 꼬맹이가 부럽게 느껴지다니. 그리고 불과 30초 납작이가 울면서 돌아왔다. 뽀뽀 있어. 폭포 있어. 그래 그것이 너의 한계다. 현실의 벽이라는 게 본래 그렇지. 이 세상 모든 것은 너의 것이라고 5만 가지 꿈을 꾸게 해주다가 난데없이 가로막고 서서는 넌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야. 세상의 어둠을 미리 알아본 기분이 어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납작이를 버려두고 옆길을 타고 올라갔다. 버리지 마. 전후의 시체를 넘고 전진한다. 납작이 시체 아닌데? 도전을 멈추는 자는 시체나 마찬가지다. 납작이 시체야? 시체야. 시체랑 똥이랑 어떤 게 더 나빠? 시체가 나빠. 그럼 납작이 똥보다 나쁜 거야? 똥똥 거리지 마라. 어차피 세상은 똥이야. 똥이라고. 울지마. 시체 아니야. 괴롭히지 마. 난 마지못해 남은 구간 납작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주파하기로 마음먹었다. 납작이를 짊어지고서 아연이랑 만났던 곳까지 기어올랐다. 기어올라왔다. 솔직히 바로 아래의 폭포 쪽이 훨씬 넓고 깊지만 지나치게 넓고 깊은 데다가 폭포까지 있어서 놀기에는 정말 좋지 않다. 납작이는 올라오자마자 넓은 물속에서 미친듯이 헤엄쳐 다니고 있다. 뭐 지저분한 저수지물보다는 이런 계곡 최상열 1급수가 훨씬 좋지. 아닌가? 쏘거리랑 블루기는 서식 환경이 다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가? 아주 좋아. 죽는구만. 죽어. 아, 한창 돌고래 쇼를 보이던 납작이가 벽에 부딪혔다. 좁아. 충분히 넓잖아. 어느 정도 넓이를 기대했길래. 우리 집. 저수지로군. 안 되겠다. 넌 그냥 저수지에 살아라. 인어 사육은 인어의 종에 따라 상상 이상으로 넓은 어항을 필요로 하는 모양이다. 아연이는 어항 없이도 잘만 살던데. 그나저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대체 왜 이 높은 산까지 인어를 짊어지고 올라와서. 뭐 어때? 그냥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올라왔지. 생각해보면 이렇다 할 장비도 아무것도 안 가져왔고 그냥 기분에 따라 흘러 왔으니 슬슬 어두워지는 것 같고 쪽지 남겨놨다고 해도 너무 늦으면 아연이도 걱정할 테니까 슬슬 돌아가도록 하자.
시골에 사는 순식간에 어두워지므로 장비 없이 늦어지면 위험하다. 아, 시골 내려올 때 그냥 핸드폰 가져왔으면 좋았을걸. 내가 그걸 왜 놓고 와가지고. 하, 젠장. 인간 문명 생활을 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이로군. 그만 가자. 싫어. 더 놀 거야. 너희 집이 더 넓잖니. 아, 그렇구나. 그럼 돌아갈래. 요즘 젊은 것들은 의지가 없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의견을 바꾸는군. 납작이는 물을 가르며 뛰어나와 축축한 상태로 내 등 위에 기어올라왔다. 아연이와 달리 밀착해도 좋을 건 하나도 없이 이놈은 그저 크고 무겁고 축축한 짐에 불과하다. 근데 저건 뭐야? 납작이는 지느러미로 내 뒤통수를 짓누르며 계곡 한쪽 위를 가리켰다. 납작이가 가리키는 곳에는 별의 지붕처럼 생긴 것이 얼핏 보이고 있다. 전에 왔을 때는 인어가 되어버린 아연이에게 신경 쓰느라 전혀 못 봤는데, 그나저나 우리 동네에 저런 게 있었던가? 아, 절이 아니라 신사인가? 아니면 암자? 저런 데에 신사가 있었던가? 사당? 사당이 뭐야? 잘은 안 보이지만 신사 앞에 걸리는 치렁치렁한 뭐 그런 것들이 걸려있다. 절이 아니라 신사인 게 확실한 듯하다. 저기 오빠야. 사당이 뭐야? 뭔 직장이야? 무당? 무당벌레? 무당개구리? 뭐래? 밥에 무당개구리나 말아먹어라. 싫어. 전에 먹었더니 배 아팠단 말이야. 먹었냐? 먹었어? 독 있는 무당개구리를 생으로 처먹었는데 배 아픈 걸로 끝났다고? 아니 뭐 무당개구리 독은 뭘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 그 강도가 변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보다 이놈은 평소에 이걸 잡아먹고 사는 건가? 이런 꼬맹이가 혼자 저수지에서 인간 대 자연을 일상화해 살고 있단 말인가? 나 안 먹어봤던가? 그럼 지금 먹어볼래. 먹지마. 등에 옆에서 마구 바당거리는 납작이. 없는 가슴 비비지마. 기분 나빠. 10년쯤 후에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맙겠다. 뭐 어차피 내려갈 거 뭐하는 곳인지 보고 갈까? 무당개구리 사는 거야? 무녀가 사는 거야? 그럼 개구리는 어디 살아? 무당개구리는 전자 하나를 잃고 무녀와 개구리로 분해되어 버렸군. 아무튼 가볼까? 개구리 본다. 그래, 넌 개구리나 먹어라. 개구리 없어. 이제 그만 개구리에서 벗어나라. 개구리 같으니. 가까이서 봤는데도 솔직히 절인지 신사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 그래도 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기와가 적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그냥 기와집인가? 이런 산속에. 이런 건 우가한테 부르라고. 뭐? 왜? 나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기둥에 금이 좀 가긴 했지만 이렇게 깊은 산속에 방치된 것 치고는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다. 한쪽에 무슨 장군 같은 이름이 붙어있을 것 같은 커다란 삼지창을 든 아저씨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기둥의 상태로 봐서 지은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안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 같은 게 나올 것 같아. 어쩌면 누군가 상주하고 있을지도. 만약 누군가 여기에 상주한다면 여기에 사는 사람이 그동안 아연이를 돌봐줬을지도 모르겠다. 전에 여기서 데려올 때 아연이가 남겼던 쪽지는 혹시 그 사람에게? 아연이가 도통 말을 하자느니 내가 이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나? 막 물어보기도 그렇고. 신사의 눈을 부라리고 있는 그림이 신경 쓰인다. 설마 삼지창을 든 무슨 장군이 아연이를 돌봐줬을 리는... 뱀이다. 죽어라. 죽이지 마. 딱 봐도 꽃뱀인 게 분명. 뱀 한 마리가 신사 아래쪽에서 기어나와 사라졌다. 초호의 망설임도 없이 꼬리를 휘두르는 납작이. 애들은 잔혹해. 나 저 뱀 싫어. 개구리를 처먹는 인어 꼬맹이도 뱀은 징그러워하는 건가? 그러지마. 뱀도 알고 보면 착한 애란 말이야. 전에 먹었더니 배 아팠단 말이야. 먹었냐? 먹었어? 독이 있는 유혈모기를 생으로 처먹었는데 배 아픈 걸로 끝났다고? 유혈모기라고도 하는 꽃뱀은 독이 있는 무당개구리나 두꺼비를 집어삼키고 그 독을 변질시켜 갖고 다니는 무서운 아이다. 당연히 그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먹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뱀 먹지마. 경찰 아저씨가 이놈한다. 그러고 보니 안 먹었을지도 모른다고? 오빠야 생각 읽어?
무시하자. 불법 침입 같은 기분이 들어서 들어가지는 않고 일단 뒤쪽으로 돌아와 봤다. 원래 여기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지금은 아무도 없는 듯하다. 외출한 건지 확실하게 살림내서는 나는 것 같은데. 보물 찾았어! 좀 얌전히 있으라. 납작이는 무슨 장군이 그려진 그림 아래서 나무 상자 하나를 두드리고 있었다. 진짜로 요즘 젊은 것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 잠깐 눈 뗐다 하면 개구리나 같은 걸 집어삼키려고 원. 야, 멋대로 열지 마. 싫어! 납작이가 찾은 거야! 네가 찾은 거 아니거든. 명백히 주인 있는 물건이거든. 멋대로 열었다간 거기 있는 무슨 장군이 이놈 하거든. 너의 그 욕심 때문에 말이거든. 신이면 그 정도로 화내면 안 되지. 무슨 장군님은 마음이 넓을 테니까 괜찮아. 내가 무슨 장군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애초에 이름이 무슨 장군일 리가 없다. 저건 대체 무슨 장군이냐? 문과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거? 오빠야는 무슨 장군님에 대해서 알아? 신원 죽었다. 그럼 이놈 안 하겠네? 잠깐 나 지금 시방 납작이한테 논파당한 거야?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나 지지 않았어. 무슨 대왕님이 아니라도 여기 사는 사람이 이놈 할 거야? 오빠야, 이미 승부는 났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해. 웃기지 마라. 나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안 돼, 오빠야. 어른이라면 겸허하게 패배를 인정하도록 해. 근데 겸허가 뭐지? 그걸 모르는 녀석에게 지다니 수치다. 나도 내 자신이 부끄러워요. 아무튼 다른 사람 물건 멋대로 열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치만 이미 열었는걸? 잘났다. 말에 의한 평화적 협상을 생각하는 동안 이미 상자는 참혹하게 열려버렸다. 그냥 몸으로 저지할 걸 그랬군. 채치 혓바닥이 주먹보다 강하다 따위 소리를 짓거린 게 누구더라? 웃기지 마라. 말보다 주먹이 빠르고 강하다. 책이네? 상자 안에는 묘하게 얇은 책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상당히 빽빽하게 그리고 잘 정돈되어 들어가 있다. 표지는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납작아 그거 명백히 누가 갖다 놓은 거니까 고루 집어넣고 뚜껑 닫으렴. 읽어볼래? 야야 멋대로 리딩하지 마. 너 그런 애 읽을 줄 아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꿀반 한 대에 먹이고 도로 집어넣어야. 뜨겁게 달아오른 존슨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앙, 빌리. 너의 그 단단한 엑스칼리버를 나의 그곳에 놔. 뭔 내용이야? 급히 납작이의 손에서 얄팍한 책을 빼앗아 들었다. 눈앞에 펼쳐지는 살색의 향연. 아,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19세 미만 관람불가의 책이다. 다만 통상의 그런 책이 여체의 탐구를 다루거나 혹은 남녀의 교미 행위에 관해 다루는 것과는 달리 이 책은 저기 오빠야. 거기 나오는 오빠야들은 남자끼리 서로 얽혀서 뭐 하는 거야? 오빠야, 돌려줘. 얇은 책을 상자에 도로 쑤셔 넣고 뚜껑을 닫았다. 납작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하렴. 마하반님 바라밀다 신공. 순간적으로 읊어 내려간 불경은 납작이의 뇌의 저장 용량 한계를 압도적으로 초월했다. 좋아, 두뇌 포맷 실시. 그래, 넌 아무것도 못 본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우린 산에 올라와서 잠깐 계곡에서 놀다가 바로 내려간 거야. 알간? 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오늘이 뭐야? 좋아, 그런 걸로 해. 계획대로 포맷 완료. 이것이 과학의 힘. 근데 여긴 어디? 난 누구? 캐릭터를 재생성한 기분이다. 난 멍한 상태로 변해버린 납작이를 둘러매고서 급히 산을 내려왔다. 대체 누가 대체 왜 저런 걸 제물로 바쳐서 대체 뭘 소환하려고 한 거냐? 아무튼 저건 못 본 것으로 하자. 아연이가 호모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한 기억이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면서 난 저수지에다가 납작이를 갖다 버리려고 집으로 향했다. 날이 저물어 버렸다. 시골의 밤은 빠르다. 도시였으면 아직 한창 밝았을 텐데 아무런 말도 없이 밖으로 기어나왔다가 이렇게까지 늦어버렸으니 아연이한테 얻어맞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저물어가는 시골길을 걷는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구식 정등이 길을 밝히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안 그러면 좀 무서웠을 수도 있다.
아, 여기서부터는 전등이 없군. 게다가 날이 완전히 저물어버렸다.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린다. 아무도 없다. 아무런 기척도 없는 시골길. 어두운 밤. 나 홀로? 뭐, 왜? 안 무섭다. 이과생이 이런 걸 무서워할 리가 있나? 생각은 해보자. 인간은 왜 본능적으로 어둠을 두려워하는가? 어둠이 깔리면 주변에 대한 인식 능력에 막대한 저하를 가져오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존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을 발견하기 전까지 인간의 조상들은 어둠이 깔리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간이란 생물은 어둠 속에서 본능적 원초적으로 죽음을 연상하며 그로 인해 어둡다, 무섭다라고 연결짓는 것이다. 어째서 무서운지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알고 있다. 역시 과학의 힘은 대단해. 난 이 주변의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이 주변의 인간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건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어둠은 내 생존에 그다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렇기에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다고. 이런 같은 비과학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 유령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라는 뜻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라는 말에 근거 없이 무조건 신용하라는 말이나 똑같으므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 믿음이란 결국 근거가 부족한 것을 얼버무리기 위한 사기꾼의 화법에 불과하다. 세상에는 규명된 사실과 규명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할 뿐. 그 누구도 증명해낸 사람은 없기에 유령을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허나 그 존재를 탐지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것에는 반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세상에 현재 인간이 가진 과학력으로 탐지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 존재할 가능성을 0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단정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탐지해낼 수 없는 것의 존재를 가정해버리면 이 시점에서의 증명 시도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나는 유령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뭐? 안 무서워? 안 무섭다고? 왜 그래? 깍! 먼 곳에 있는 전등을 향해 날아가던 거대한 나방이 내 얼굴을 스친다. 순간적으로 누군가의 머리카락으로 착각했지만 나방이었다. 나방이라고. 나방이다. 이건 나방이다. 유령이 머리카락이나 뭐 그런 게 절대로 아닐 것이다. 눈에 잔뜩 돋아나와 있는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얼핏 들으면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하하. 공포에 질려서 저런 것을 발소리라고 착각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 안 해. 안 무서워. 아, 왜 그래? 그러지 마. 결단코 지금 상황이 무섭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늦으면 아연이가 꼬리를 휘두르는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집까지 달리기로 했다. 열심히 달리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째서 발소리가 겹치는 것 같다. 이건 어둠과 바람 소리로 인한 소리의 공명 상상이 원인임에 틀림없으리라. 딱히 더 무서워진 건 아니지만 더 빨리 뛰기로 했다. 명백히 발소리가 늘었다. 이것도 공명 때문인가? 결코 무서워서 이런 건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뒤를 돌아보기로 했다. 달리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유령이 있다. 아, 과학적 쾌거다. 난 지금 유령의 존재를 내 스스로의 눈으로 규명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침착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자, 생각하자. 이럴 땐 어떻게? 갑자기 유령이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난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행동했고 그렇게 나는 꽥 하는 소리를 지르며 유령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리고 감히 어느 안전에 잠시 하늘이 보이는가 싶더니 지구가 날 때렸다 생각될 정도로 깨끗하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유령은 내 몸을 바닥에 매다 꽂았다.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는 깜짝 놀라거나 극도로 공포에 질렸을 때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날리는 타입이 있죠. 의외로 흔하게 보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유령의 집 알바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각하진 못했지만
저도 그 타입에 속했던 모양입니다. 어머, 그랬나요? 미안해요. 전 또 증거인멸을 위해 절 공격하신 줄 알고서. 잠시 후 난 흑투성이가 된 상태로 내가 처했던 상황과 왜 내가 반사적으로 주먹을 날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밤길에 꿇어 앉아서 예쁘장하게 생긴 무녀에게 무녀다. 그래 무녀다. 나는 그야말로 상극에 있는 존재다. 얼굴에 무녀의 특유의 짙은 포장을 하고 있어서 나이는 알기 힘들지만 아무래도 나보다 어린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무지막지할 정도로 치렁치렁한 무녀 옷, 무녀가 들고 다니는 막대기 같은 건 안 보이고 괴상한 모자를 쓰고 있다. 아니 그 이전에 저거 무녀복이 맞긴 한 건가? 저런 치렁치렁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렇게 멋진 어깨 들쳐매기를 선보였단 말인가? 내 안경이 무사한 것은 그야말로 천운이었다. 그런데 왜 제 뒤를 따라오고 계셨습니까? 얻어 맞았기 때문인지 놀랐기 때문인지 혹은 무녀랑 대화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나보다 어려 보이는 상대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었다. 아, 그러고 보니 주먹에 신경 쓰느라 본론을 깜빡했네요. 네, 이놈! 봤구나! 윤씨 부인, 끼어들지 마세요. 이 미천한 것이 나의 소중한 책력에 손을! 내용까지 봤을 거란 보장은 없다니까요. 일단 제가 물어볼 테니까 땅에 묻는 건 그 다음에 하세요. 묻어버려라! 뭐야 이거. 무녀가 혼자 막 떠든다. 뭐야 무서워 살려줘. 영문을 모르겠어. 좀 더 과학적인 상황을 제시해줘. 냉정하게 분석해보자. 이건 즉 아마도 다중인격 해리성 정체감 장애인 건가 아닌가? 정신병의 진단은 대단히 미묘한 것이라 전문 의사들도 헷갈려한다. 다방면으로 얕은 지식만을 갖고 있는 이과생 따위가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엮이질 말자. 과학적으로 귀찮아질 것 같다. 저 그냥 갈게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돈 없어요. 도를 아십니까랑 무교는 아무런 상관도 아니, 그게 아니라 싸움 못해요. 묻어버리겠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 이 시골에서 영감님들 제하고는 정상적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이젠 싫어 우리 동네. 아니요. 못 봤다네요. 돌아가요. 주어가 빠져있지 않느냐? 아, 이 동네엔 바보밖에 없는 건가? 내 고향 왜 이렇게 됐어? 뭘 봤다는 말인가요? 그거요. 그게 뭔데요? 산에 있던 남성과 남성의 육체적 관계를 다룬 그 아름다운 책력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녕. 난 뒤돌아서 다시 열심히 달렸고 역시 봤구나. 내 등에 드럭킥이 꽂히더니 또다시 지구가 날 때렸다. 크어 젠장 숨이 안 쉬어져. 내 안경이 창공을 비행하다가 다시 내 오른손 근처에 떨어졌다. 저런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잘도 뛰는구나.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순식간에 무녀가 경쾌한 푸드프로 간격을 좁혀왔다. 요즘 무녀에게 이종 격투기는 기본 교양인 건가? 윤씨 부인! 몸 멋대로 조정하지 말라니까요! 이놈은 묻어버릴 수밖에 없다. 안 돼요! 살인은 안 돼요! 뒤처리하기 곤란하다고요! 살인이 아니다. 매립이다. 매립당해 죽으면 결과적으로 살인입니다. 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바닥에 떨어진 안경부터 주웠었다. 그러니까 즉 이 무녀는 대기 바로 그 존슨 빌리 형과 나의 금단에 몸을하는 책의 주인입니까? 내 얼굴을 향해 무녀의 멋진 엘보가 날아드는 모습이 보이는가 싶더니 내 뇌는 또다시 기능을 정지해버렸다. 오늘 왜 이래 된지야. 눈을 떴더니 예쁘장한 무녀가 곤란한 표정으로 마운트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두꺼운 나뭇가지를 꺾어 엄청 뾰족하게 만든 것이 목에 닿아 있다. 근처에서 급조한 건가? 기절하고 깨어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악화됐어. 살려줘. 아, 안경은 여전히 쓰고 있군. 다행이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그 나뭇가지 좀 버려요. 그럴 수는 없다. 아, 그러셔? 죄송해요.
이상해 보이죠? 이건 사정이 있어서. 어째서 내가 저런 것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윤 씨 부인, 저 화낼 거예요. 미안. 그럼 이제야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겠네요. 제대로 대화할 거면 그거 좀 버리라고. 나 지금 열받았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서 열 받을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한밤중에 길 가다가 난데없이 쳐맞은 거다. 내가 먼저 공격했지만 그래도 습격을 당했으니까 공격한 거다. 그리고 내 주먹은 빗나갔고 난 지금 2번이나 기절했어. 자꾸 이러면 나 상처받는다. 상처받고 운다. 그런 걸 보고 싶어? 네, 치울 테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좋아. 상호 간의 신뢰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지. 무녀가 마운트 포지션을 풀고 옆에 정좌했다. 간신히 몸에 일으켰군. 에고 풀 위에 엎어지긴 했지만 옷이 완전 더러워져 버렸다. 안경이 삐뚤어져서 세상이 흐리뭉텅하게 보인다. 난 가운데 손가락으로 안경을 밀어 올렸다. 아무튼 오늘 저희 사당에 오셔서 그 책 보셨죠? 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 애완동물이랑 같이 등산 갔다가 신사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데려간 애완동물이 갑자기 상자를 열어 젖히는 바람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인원은 애완동물에 들어가는 건가? 내용 보셨죠? 네. 묻어야겠네요. 땅속에요? 네, 저를요? 물론이죠. 거긴 좀 어둡고 축축할 텐데. 비밀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저 땅 위에서도 비밀 잘 지켜요. 당신을 어떻게 믿죠? 저 아는 사람 중에 인어가 있는데 걔 비밀도 지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말하셨는데요. 그 비밀이란 게 인어라는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실이라서요. 인어라는 사실보다 더 대단한 비밀이 있나요? 세상 원래 그렇답니다. 하지만 역시 아까 하던 일을 계속해야겠어요. 땅속에 네, 묻히는 건 너다. 사력을 다해 내지른 주먹을 무녀는 정좌한 채로 고개만 옆으로 젖혀 피했다. 역시 진짜로 격투기 같은 거 배운 사람한테 보통 사람의 공격은 맞지 않는구나.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하하. 그리고 다시 마운트 포지션으로 복귀. 이런 젠장. 이 비천한 것이! 오해입니다. 방금 거기에 모기가 있어서. 방금 묻히는 건 너다라고 하셨는데 모기의 한 말이었습니다. 모기가 말을 알아듣나요? 알아들어요. 하다못해 귀 옆에서 날지만 말아줘 라고 말하면 귀 옆으로 오죠. 설득력 있네요. 속지 말거라! 어머, 그러면서 모녀는 다시 아까 그 뾰족한 나무 토막을 틀어 올렸다.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 마을에 저와 윤씨 부인의 비밀스런 취미를 들킬 수는 없어요. 그거라면 절 파묻어도 해결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죠? 미안하지만 아까 말한 애완동물이란 건 사실 인간의 일종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절 묻어버리시면 그 소재는 파악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납작이를 담보로 협박을 해봤다. 납작이는 이미 그 내용을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서도 감히 내 놈이 날 겁박하려 드는 게냐! 괜찮아요. 만약 절 풀어준다면 그 인간의 일종에게도 가서 이 일을 발설하지 말라고 해줄 수 있어요. 아, 그때를 노려서 둘 다 묻으면 되겠군요. 묻겠다는 전제에서 좀 벗어나봐요. 그렇지만 묻는 게 좋을 텐데. 꼭 묻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잖아요. 그치만 이런 거 남자한테 들킨 거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 윤씨 부인 말대로 조선시대 방식으로. 조선의 방식대로! 묻는다? 다중인격의 한쪽이 옛날 사람인 모양이다. 시간을 달리는 다중이로군. 하지만 지금은 옛날이 아닌데요. 어머, 그랬군요. 몰랐냐? 그리고 전 그런 취향을 존중해줄 수 있어요. 저도 예쁜 여자들이 벗고 얽혀있는 사진을 본다면 흐뭇해할 거예요. 더러워. 가까이 오지 마. 당신만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치. 지금 저건 모녀의 반응일까 아니면 윤씨 부인 다중 반응일까?
아무튼 제가 굳이 그런 거 소문 낼 이유도 없고 전 여기서 계속 눌러 살 게 아니니까 괜찮을 거예요. 무녀다 뭐다 해도 한창 나이의 여자애가 그런데 관심 있는 게 꼭 이상하다고 할 만한 일은 아니죠. 저... 얼굴을 살짝 붉힌 무녀. 진한 화장 위로도 보일 정도로 빨개졌다. 기본적으로 예쁘장하게 생긴 애라서 그런지 좀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어린가? 가슴이랑 등이랑 부분 좀 신경 쓰인다.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당황해서 실수를 할 뻔한 것 같아요. 그 실수덕에 난 묻힐 뻔했다. 사람 대하는 게 서툰 것에도 정도라는 게 있지 않나. 어린 시절이 아연이도 아니고. 낡았군 낡았어. 그러고 보니 너무 늦기도 했고 일단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볼래요. 정말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Y 세이프 이과생은 오늘도 살아남는다. 그러고 보니 통성명도 안 했네요. 저 취미로 무당을 하고 있는 명정이라 합니다. 정이라고 불러주세요. 취미로 인어를 하는 놈이랑 같은 부류인가? 우리 고향 사람들은 다 본업은 없고 취미만 가득하다. 농촌 실업 문제가 심각한 모양. 무녀라는 거 취미로 하시는 건가요? 그게 정식으로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신당명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윤씨 부인이 내려와 버리셔서. 신이란 건 어쩌다 보면 엮일 수 있나 보다. 전국에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저거 원래 좀 이상한 놈인 모양. 아니 이과생이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하면 안 되지. 저건 그냥 해리성 정체감 장애에 발현에 불과한 것이다. 아마도. 근데 얘도 명시구나. 명시랑 성이 그리 흔한 것도 아닌데 아연이랑 뭔 관계가 있을지도. 박도경이라고 합니다. 저 옆에 감나무집에. 그대가 감나무집 박동기의 아들이로군. 아니 우리 아빠 이름은 어떻게? 신통력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시골 할아버님들 연락망을 얕보지 마세요. 할아버지들 역시 외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구나. 보나마나 마을에서 잘 모르는 젊은이가 돌아다니면서 나라고 단정 짓고 있겠지. 무섭구나. 시골 무서워. 아무튼 실례가 많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네. 주로 당신 덕분에 말이지. 총총총 걸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무녀씨. 아 오늘도 살아남았다. 안 본 사이에 우리 동네가 너무 살벌해졌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무녀씨가 고개를 돌렸다. 참, 그리고 저 남자예요. 어? 아 그래? 아니 뭐 에? 뭐? 야? 그러지 마. 잠깐. 테스토스테론이랑 에스트로겐을 바꿔먹은 건가 저놈은? 뭐 됐다. 피곤해 죽겠네. 신경 쓰지 말고 집에나 가자. 집에 돌아갔더니 아연이가 마당 벽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혹시나 기다리다가 졸아버린 건가? 물고기 부분이 흑투성이고 지느러미가 좀 상한 걸로 봐서는 무리하게 돌아다닌 것 같다. 미안하다. 굉장히 미안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피곤해 보이는데 깨우고 싶지도 않고 깨우기도 힘들어 보인다. 우차. 그냥 아연이를 안아들고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내일 아침에 해결합시다. 지금은 자고 싶다. 피곤해. 휴식과 힐링을 위해 시골로 돌아온 지 3일째. 쉬기는커녕 며칠째 계속 말도 안 되는 일만 벌어지고 있었다. 이제 4일차.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느러미를 곤두세우고 이쪽을 노려본 채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는 아연이. 삐졌다. 삐진 게 틀림없다. 아니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일단 솔직하게 사과부터 해볼까? 미안. 뭐가 미안? 그 늦게 들어온 거? 그것뿐? 큰일 났다. 지대로 삐졌다. 이쯤 되면 어찌할 방도가 없는데. 고작 쪽지 한 장 뿌려놓고 멋대로 사라져서 죄송합니다. 내가 왜 화내는지
모르겠어? 응, 몰라. 살려줘. 그러지 마. 과학적이지 않은 문제를 제시하지 마. 저기 지느러미를 곤두세우고 있으니 제법 무섭다. 이것이 쏘가리의 박력인가? 그게 아니지. 어류가 지느러미를 곤두세우는 게 위협의 표시였던가? 어류에게 위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는 하나 페어라는 물고기가 꾸억거리는 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저 샥은 인간이라고 하는 포유류와 용합되면서 생긴 버그인가? 섞인다고 하면 원래는 생선이 뻐끔뻐끔 하던 것과 섞인 건가? 저렇게 살벌하게 샥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뻐끔거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 무섭진 않고 귀엽네. 또 시작이다. 저건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몇 번이고 관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알 수가 없다. 보안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연의 머릿속을 휘저어 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마음 모드 온. 미안하다 아연아. 하지만 남자란 생물은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실수를 했고 어떻게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가련한 생물체야. 여자처럼 모든 상황을 단숨에 고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섬세함을 남자에게 바라는 것은 마치 쏘가리에게 공기호흡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 따라서 지금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히 나에게 무엇에 화가 났으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침에 대해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왜 화냈는지 말해주지 않을래? 한마디로 말해줘. 한 번만 봐주세요. 여전히 샥이라고 위협하고 있지만 날카롭게 서있던 지느러미는 좀 둥그스름하게 접혀 있었다. 옛날부터 삐침이 오래가는 애는 아니었지. 속마음을 겉멋으로부터 유추할 수가 있으니 굉장히 편리하다.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지느러미 착용을 권장하도록 하자. 왜? 어디서? 여러 마디로 말해줘? 나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다쳤던가? 얼굴. 난 근처에 있던 손구어를 들어 얼굴을 확인했다. 웬 떡이? 얼굴의 반대편이 떡이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아름답게 부어올라 있었다. 그리고 보니 어젯밤에 아주 신명나게 맞았구나. 아연이가 애교로 꼬리로 후려치는 거야. 아프기보단 날아가니까 괜찮았지만 어제 그 무녀의 주먹은 정말로 프로의 주먹이었다. 게다가 기절할 정도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멍은 안 들고 떡 만들다니. 그러고도 나름대로의 힘 조절을 했었단 말인가? 완벽하게 적은 힘으로 사람을 기절시킬 정도의 타격만을? 그러기 위한 힘의 세계를 구하시오. 물리적으로. 밤길을 오다가 다중인격인 여장 남자 무녀에게 UFC 기술로 습격당해서 생긴 상처야. 여장 남자? 또 그쪽으로만 반응한 거 보소. 분명 진실이긴 한데 저걸 믿으라고? 그랬구나. 이거 믿는 거야? 도경이 거짓말은 안 하니까. 그랬던가? 물론 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아는 사람일지도. 아는 사람이냐? 아니 묻지 말자. 파고들지 말자. 이 부분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세상에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진실이라는 게 존재하는 법이다. 다음부턴 다치지 마. Yes, sir. 나도 다치기 싫다. 그리고 없어지지 마. 그리고 아연이는 조용히 물 한 컵을 들이마시고는 지느러미를 내렸다. 오늘도 여전히 날이 화창하다. 약간 후덥지근한 날씨가 신경 쓰이긴 하지만 밖으로 나가기에는 무리가 없는 날씨다. 자, 여기서 영상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